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천재 동아입니다. 지금 2021 해외선물 2탄 시작하겠습니다. 저 2부에서는 제가 이 실전 매매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자, 앞에 부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동영상이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매매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 점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저점과 중간점 그리고 고점을 연결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여러 개가 겹치는 자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큰 자리, 큰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가 여기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자리,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자리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박스권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자, 크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돌파, 그리고 다시 하락 지켜주고 요 라인 겹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해서 보시고 쭉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선을 그어서 이렇게 점을 찍은 거는 이제 알기 쉽게 하는 건데, 이제 점을 안 찍고 선을 그으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아까 우리가 연속성과 횡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박스권 매매에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고점이 두 번 다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연속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도 하락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고요. 고점, 자, 하락, 횡보 없이 다시 하락, 고점에서 다시 하락. 그쵸?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건 밑에서 올라올 때 하는 매수보단 고점에서 하락하는 연속된 음봉자리,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음봉 보이시죠? 음봉이 여기에 연속된 음봉자리가 나올 때 여기에서 하락을 놓고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장 시작 전이라 이만큼 떨어져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포인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고 여기까지 들고 오면서 여기는 보시면 알다시피 계속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더 크게 먹겠다기보단 여기 자리는 강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니까 이 자리 전에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좀 더 플레이해서 볼게요. 해서 제가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쭉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했고요. 자, 좀 더 확대했어요. 자, 여기 부분에서 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시죠? 연속된 음봉, 연속, 그리고 중간에 횡보에서 여기 반등 나올 때에 여기 포인트가 5포인트밖에 안 돼서 그냥 홀딩 했고요. 그리고 여기 바닥 깨지는 거 보고 깨지고 나서 아까 전체적으로 크게 봤었죠? 여기 앞에가 계속 반등이 나오는 자리.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려고 하면 반등이 나오고 깨지려고 하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깨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횡보 자리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청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제가 보유를 하고 있던 거를 보이시면 제가 좀 빠른 화면을 갈게요. 이렇게 해서 들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잦은 손절과 더 하락을 했을 때 잘못 매매했을 때 이 큰 손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청산을 안 해서 한다고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수익 청산하는 것까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하락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여기 올라올 때 자, $500 수익으로 청산하는 거. 이게 이제 큰 수익이잖아요. 보시면. 근데 그게 어렵게 먹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에서 계속 선 그어놓고 여기에서 요 자잘하게 움직일 때는 거래를 하지 않고 길게 이 나온 자리, 이 자리에서 한번 거래해서 지금 이렇게 $500 수익 실현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이거 박스권을 통해서 매매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면 36에서 아까 해서 여기에 또 36짜리에서 해서 끌고 왔는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지금. 그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게 장이 시작되는 10시 반 전에 저녁에 10시 반 전에 청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봉 하나의 움직임들이 보통 1포인트에서 2포인트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 시작 전에는 이 봉 하나의 움직임에서 크게 동요를 하지 않는데 10시 30분이 딱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요 봉 하나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매도로 들고 있었어요. 매도로 보유를 해서 쭉 가는데 꼭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10시 30분 때 이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수익 중이라면 또는 손해 중이어도 마찬가지로 손해 중이면 요 한 방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수익 중이라면 더 크게 먹기 위해서 홀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 봉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요 봉 하나가 요 앞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내가 만약에 $300 수익이 매수로 만약에 수익이었다면 요 봉 하나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크게 먹기 위해서 계속 홀딩해서 갖고 가는 거죠. 잘 모르는데. 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10시 30분 전에 청산을 하고 10시 30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분까지 무포, 그리고 10시 40분 정도부터 12시까지 선을 그어가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까지 해서 이제 나스닥 아까 그 박스권 매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 나스닥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도 보이시죠? 박스. 자, 돌파. 자, 이렇게 박스. 오히려 골드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냐? 제가 나스닥보다 골드가 박스가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골드 같은 경우나 오일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움직이거나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 외의 시간에는 중간에 이 박스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만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스를 만약에 돌파, 내가 여기에서 매수, 돌파, 홀딩, 돌파를 못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장세를 보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박스 그어놨죠. 박스에서 여기 보시면 박스에서 이제 이탈하는 거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이탈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 매수했습니다. 매수 725 요 자리에서 자 여기에서 이 작은 박스가 연속되게 해서 왔고 이 박스 앞에 여기에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상승 박스 이걸 보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에서 돌파 지금 수익증을 해서 고점으로 가고 있어요. 고점으로 해서 쭉 흘러가게 되고 자 고점이 계속 올라가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박스 돌파했죠.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쭉 흘러가고 그 다음 박스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먹었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켜주는 자리.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이 선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이 선을 미리 그어놓고 그 다음 고점까지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 이게 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반대에 보이죠? 근데 여기 본 길이 봐봐요. 본 길이.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앞에 이 돌파할 때처럼 여기 올라오는 것처럼 요 앞에 애들보다 얘네가 유독 변동성이 확실히 커집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게 봉이 확실히 커질 때 이때 여기에서 만약 연속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성이 있어서 이 양봉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더 돌파를 하고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작게 이렇게 횡보를 했으면 홀딩을 했을 텐데 급등은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는 여기에서 청산을 해버렸어요. 여기 부분이 청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죠? 변동성이 이렇게 꺾이고 여기에서 횡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320달러 정도, 330달러 정도 수익 중이고요.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돌파해서 조금 더 보고 네, 조금 더 돌려드릴게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자, 340달러, 350달러 이렇게 올라올 때 바로 이 고점에서 청산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370달러 계속 올라오죠? 370달러.
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여기 고가로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390달러, 지금 400달러까지 찍었어요. 400달러까지 찍고 변동성이 커졌죠. 지금 변동성이 커졌을 때 여기에서 지금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올라왔을 때. 왜 여기에 청산을 했는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그 다음에 밀리면 같이, 그러니까 이 봉이 길어지면서 똑같이 음봉도 연속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중에 수익 실현을 해야 요 두 개 봉에서 나오는 약 100달러 정도의 마이너스를 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을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음봉 전에 청산을 하자. 이런 게 저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매수다. 그럼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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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조금 덜 먹더라도 하는 거지. 더 먹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청산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음봉을 이렇게 보고 떨어지니까 청산을 하는 부분은 요 라인에서 언제 꺾일지 모르는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음봉 다음에 다시 반등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스를 그려놓고도 자기가 기준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전에 골드를 해서 400달러를 수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아까 오후에 그 첫 번째 보여드렸던 나스닥 그 오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해서 1000달러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골드 매매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이 박스권, 밤에 여기 박스권, 이런 매매를 하는 건 좋은데 골드나 오일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골드나 오일은 한 번씩 이렇게 폭탄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엄청나게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손해가 날 때 또 엄청나게 손해가 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선을 긋고 항상 이탈 부분에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부분들을 지금 이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금 차트고요. 나스닥을 통해서 선을 긋는 것들을 다시 세세하게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짜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대인데 여기에서 선을 긋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전 시간대 9시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9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고점 나오죠? 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자, 여기서 깨지고 이제 저점. 빨리 이렇게 그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제 디테일하지, 어차피 지나간 시간이니까 디테일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라인들을 좀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을 3개밖에 안 그었는데도 오전에 아침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오전 매매를 선을 그었는데 이 이후에 박스권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고 저점. 자, 그쵸? 자, 이거 이제 지워드릴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을 그렸는데도 여기 이후에 박스권이 이어지면서 차트가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자, 상승. 그러면 내가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서 돌파를 못 하죠. 자, 두 번째도 돌파를 못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방을 가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속성을 통해서 여기가 매도. 자, 쭉 하다가 반등, 반등, 반등 횡보하면 어떻게 한다? 청산. 이게 한번 나오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박스는 여기에서 지금 하락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 하락을 기다리지 않고 청산을 하고 나서 보면 이 박스가 너무 짧습니다. 이 구간이 여기서 보면 18에서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포인트밖에 안 되는 박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쭉 이렇게 박스가 진행이 되다가 자, 여기 3시 30분 이후에 대한민국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자, 여기 움직임이 커진 이유는 바로 유럽장 시작 때문에 그렇고요. 유럽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지금 강의를 하는 도중에 돌파를 해버렸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계속 그 장중에 보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박스 돌파 못하죠. 돌파 못했죠. 근데 여기에서 한 번에 돌파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지켜보세요. 여기는 다 지켜보고 오전부터 돌파를 못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아까 연속성을 봤을 때 자, 여기 돌파 못하고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매수. 그거 어디까지 들고 가요? 확대해 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니 돌파를 못했던 자리를 연속성으로 돌파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어디까지 와요? 변동성이 커질 때까지. 그 골드 보여드린 것처럼 보이시죠? 봉 하나가 엄청 커지는 이 자리. 여기에서 청산. 요 뒤에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요 구간이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횡보. 자, 이렇게 박스인데 보이시죠? 박스 공부를 해서 또 여기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시고 지금 현재 요 라인에서 보시면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하방을 기대할 수 있죠. 돌파를 못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방을 사는 라인은 기다리고 다음에 음봉을 하나 더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박스권이면 지켜보다가 여기 보이시죠? 요 라인을 이탈하는 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밑에 박스까지 45에서 65까지 20포인트의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하방으로 이탈했을 경우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더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지 방향성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파를 못했던 자리에서 돌파하고 나서 여기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거죠. 왜 그냥 여기 고점도 있지만
이 다음에 돌파를 해서 더 크게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구간이 이 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는 부위예요. 그러면은 계속 홀딩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나오는 자리까지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박스권에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예측을 해서 돌파할 거야, 하락할 거야 라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하시는데, 오늘 배운 대로 하면 이 박스가 작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연속되게 되는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하시고,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실전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전날에 그 장 시작 전에 자리를 한번 볼게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차트. 자, 선을 다시 지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죠? 그쵸? 이 구간에서 한번 나왔고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박스권 횡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에서 이탈했을 때 매도 한번, 여기까지 수익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자 돌파, 그쵸? 아까 이렇게 고점 정해지고 나서 자 돌파한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돌파하고 나서 바로 밀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돌파하고 나서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지만 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박스를 통해서만 매매를 하고, 박스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매도를 했을 때 그 다음 박스까지만 먹는 것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제 계속 보시면 자 보세요. 보이시죠? 낮에 구간이 거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지금 몇 시간이냐면 4시 반부터 지금 6시간 반까지 2시간 동안 움직임이 요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요만큼. 박스를 제하고 나면 20포인트, 30분에 20포인트가 움직이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의 매매를 낮에부터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처럼 박스를 10시 반 이후에 박스를 만들어서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서 잘 되시면 밑에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 이거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댓글을 통해서 제가 질문이나 자기가 매매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오늘은 그 1강에서 배웠던 박스권 매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2강에서 실전 매매와 그리고 현재 움직이는 차트를 보고 내가 왜 낮에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매매를 하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시간인데 이 박스가 요 조금 먹으려고 계속 고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천재 동아였습니다.